헤어스타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과의 발언도 했습니다. 누굴 위한 사과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부산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글로벌 허브 스타일이라고 했더니 오늘은 미용실에 갔더니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보수의 심장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보다는 훨씬 잘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주호영 부회장님께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호영 의원에 대한 사과를 마지막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재보궐 공천을 받았고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하게 됐고, 근데 그때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정설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 쭉 제가 파악을 해 본 그 상황에서는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를 중심으로 뭔가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최운석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업인 출신의 초선 의원이죠. 대구 바로 옆구에 군이 7곡 뭐 이런 데를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육선의 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이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초강성, 당시에 이제 나온 얘기가 강성 중에서도 지나치게 강성이다,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켰다고 하는 게 지금 당 안팎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 대구에는 말씀드린 최은석 후보, 부산에는 주진우 후보, 또 충북에는 지사 후보로 여성이면서 청년인 김모 후보를 그렇게 내세웠다가 바로 이런 그 공천 과정에서 완전한 그런 그 파열음이 일어나서 다 전원 다 복귀가 됐죠. 부산과 충북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의 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정현 후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논의를 해서 당 지도부가 뭐 암묵적인 동의를 했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런 사과 발언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파열음 자체에 이르는 것이 당대표 책임이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주호영 그 의원께 뭐 사과의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공천 파동에 대한 전반적인 당대표로서의 어떤 대국민 이 사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대구시장 공천 이른바 파동을 둘러싸고 주호영 의원 그래도 이렇게 선수도 높은데 자존심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과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호영 의원이 추경호 후보가 아니라 상대당인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84년부터 2년 맺은 김부겸, 진심으로 힘써주길. 박진영 의원님, 근데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나왔으니까 추경호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추경호 후보의 손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들 것이다. 네, 주호영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이 권력의 변화, 그다음에 이념 노선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진숙 후보가 한 발언, 장동혁 대표가 한 발언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장동혁 공당의 대표가 사회주의적 헌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는 좌파가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좌파가 어디 있고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잘 사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수치로 꼴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잉된 이념으로서 지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의 상징적인 정치인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아마 기가 찰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을 추경호 의원과 유영아 의원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친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후에 있을 당권 투쟁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판을 짜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즉, 이 이야기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한 당권 투쟁 또는 당내 정풍운동 차원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추경호 후보를 지원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공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보신 그 사무실 개소식에는 주호영 의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될 것인가? 오늘 추경호 후보가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주호영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추 후보의 답은 이랬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제5선 의원이고 예. 대구 보수를 이만큼 키워오신 분이다. 가장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 예. 아마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생각 정리하고 캠프 정리하고 이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의원이고 또 당의 어른인 주호영 의원인데 대구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장현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주는 뜻이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뭐 선대위에 합류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사실 이미 그럴 만한 시간은 다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숙고할 것이 있고 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국 주호영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를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락하고 합류하고 그리고 지지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합류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또 너무 치열하다 보면 예. 상처를 입고 서로 간에 좀 앙금이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정치권에서는 자주 씁니다. 예. 그런데 그 용광로 선대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시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이 합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용광로 선대위가 되기는 사실상 늦은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추경호 후보의 지금 전언이거든요. 네. 이거 거절의 뜻 아니에요, 이거? 거절 아니죠. 거절 아닙니까?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하고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D-30일인데.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명분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 부의장하고 다선 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의 본인 재판 관련해서 없애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권 분립이 형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부분까지도 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호영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들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저라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다선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계시는 분께서 볼 때 서운함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거기에 매몰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친박이다, 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호 어제 그 대구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예, 영상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영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있느냐.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친박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박 친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깊숙하게 그 권력의 내부 사정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